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너를 목도하는 남자 돈목나입니다. 오전에 브리핑 나간 시바이누가 지금 상승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비트 기준으로는 4시에 상장한다는데 지금 녹화 시간 기준이 아직 4시가 안 됐습니다. 상장 전에 팔지, 상장 후에 팔지는 녹화하면서 고민해 볼 텐데요. 아무럭저럭 수익 나신 분들은 축하드리며 항상 익절은 옳습니다. 익절할 수 있을 때 꼭 익절하세요. 저도 녹화하면서 익절할 겁니다. 어제 영상에서 제가 일본 중앙은행의 행보와 그에 따른 달러의 움직임이 시장에 큰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으니 주목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일본 중앙은행이 금융정책 결정회의를 열고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은행은 지금까지 단기금리를 0.1%로 동결하고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금리는 0% 정도로 유도하는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펼쳐왔는데요.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은행은 기존의 완화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지난달 금융정책 결정회의 때 제가 업데이트해드린 내용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당시 일본은행은 10년물 국채금리를 0% 정도로 유도하되 금리 변동폭을 기존의 플러스 마이너스 0.25%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5% 정도로 확대하고는 상한없이 장기국채를 매입하기로 했었죠. 이는 일본은행이 엔화 가치 하락과 물가 상승 등을 의식해 취한 조치로 사실상 장기금리를 인상한 효과가 있다고 시장은 평가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도 지난달처럼 장기금리 변동폭 조정 등 금융완화 정책이 달라질지 주목받았으나 일본은행은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번 발표 이후로 달러엔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일본이 낮은 금리를 유지함에 따라 엔화의 가치는 하락한 것이고 달러의 상대적 가치는 올라간 것이죠. 보시다시피 달러 인덱스가 오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발표 직후에 나스닥 선물의 펌핑이 나왔습니다. 이건 왜일까요? 이번 발표로 인해 일본 국채 매도세가 올라갔고 채권 투자자들은 일본 국채를 팔고 받은 엔화로 달러를 사고는 그 달러로 다시 미국 국채를 사게 됩니다. 미국 국채의 수요가 올라감에 따라 국채의 가격은 올라가고 그 결과로 국채 금리는 떨어지게 되는데요. 미국 국채 금리의 하락으로 인해 나스닥 선물이 순간적으로 튀어오른 것입니다. 하지만 달러 인덱스가 오르는 것 자체는 자산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인 만큼 변동성에 대비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해결해야 할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일본 국채를 매도하면 일본 국채 금리는 지금 왜 내려가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시장에는 또 다른 힘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어제 설명드렸다시피 일본 중앙은행이 무리한 수준으로 국채를 매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제가 일본은행이 10년물 국채금리 변동폭을 기존의 플러스 마이너스 0.25%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5% 정도로 확대하고는 상한없이 장기국채를 매입하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었죠. 최근 일본 10년물 국채금리가 0.5%를 막 터치한 상태이기에 일본 중앙은행은 채권 매입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런 매수세에 의해 금리는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온 것이죠. 일본은행이 기존 정책을 유지한다는 것은 금리 방어를 위해 일본 국채를 계속해서 매입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은행은 보유 중인 미국채와 달러를 시장에 던지게 되고 이는 다시 미국 시장을 흔드는 요인이 되겠죠. 국제시장의 힘과 일본은행의 힘이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 속에서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면 자산시장이 어디 쪽으로 튈지 장담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갑작스럽게 임하는 변동성에 대비하실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화제를 바꿔서 S&P 500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서 하얀색 그래프와 노란색 그래프가 한동안 매우 유사하게 움직인 것이 보이시나요? 여기서 노란색 그래프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S&P 500인데요. 2008년에는 금융위기로 인한 대폭락이 있었었죠. 그런데 최근까지 S&P 500은 금융위기 이전의 모습과 소름 돋게 일치했기 때문에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인 마이클 버리도 이 차트를 바탕으로 미국 증시의 큰 하락폭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트가 최근 들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시나요? 바로 한번 같이 보시죠. 어떤가요? 2008년에 급락이 발생했던 타이밍에서 현재 S&P 500은 오히려 반등했습니다. 다이버전스가 발생함에 따라서 현재 미국 증시를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하던 차트가 무의미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마이클 버리와 같은 투자자들은 시장에 대한 판단에 수정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시장에 대한 기관의 판단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이고래 데이터를 보시길 바랍니다. 어제 무려 19억 달러 상당의 USDC가
주요되어서 코인베이스로 전송되었습니다. 이 말은 고래들이 펌핑을 위한 스테이블 코인을 준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건 장외거래 시장의 비트코인 잔고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7월 이후로 변화가 없었던 장외거래 시장의 잔고가 이번에 급증한 것이 보이시죠? 장외거래는 일반 투자자들이 아닌 기관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공간인데요. 어떤 이유로든 기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 데이터를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최근 거래소의 비트코인 거래량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비트코인 거래량은 2배 이상 증가하여 7일 동안 114% 증가한 108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거래량 증가는 일반적으로 변동성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2.4%의 7일 변동성 수준은 여전히 2022년 7일 평균인 3.1%보다 낮지만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긍정적 기류 속에서 꾸준히 올라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월봉 차트의 보조지표는 현재 모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피셔 트랜스폼이 골든크로스를 형성했고 하이켄하시가 양봉을 형성하고 있으며 MACD는 4개월 동안 상승하고 있고 윌리엄스 퍼센트도 바닥을 찍고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은 CVDD 라인 위로 다시 올라섰고 연이어 저항으로 작용하던 110일 이평선 위로 올라섰네요. q 일 멀티플 지표와 실현 가격도 반전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하이켄하시 월봉 차트의 양봉 출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었죠. 시장 상황이 너무 두려운 분들은 월봉 차트상에서 하이켄하시 양봉이 출현한 이유를 공략해보는 법도 방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양봉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만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조건입니다. 단 이 자체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난달의 양봉이 우선 확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달이 넘어가기 전에 되돌림이 발생한다면 지금 양봉처럼 보이는 신호도 무효가 되기 때문이죠. 이처럼 크립토 시장에는 긍정적인 신호들이 많이 보이고 있으니 2023년의 투자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보고 차분히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10시 30분에는 생산자 물가지수의 발표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발표 중 하나죠. 특히 전월 대비 PPI 예측치가 마이너스 0.2%까지 바라보는 상황인데 예측치만큼 나와줘도 시장은 이전에 CPI에서 형성된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크립토 시장은 추세 반전을 예고하는 다양한 좋은 신호를 보내고 있기에 긍정적인 전망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통화 정책으로 인한 국채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의 긴장감이 고도로 올라온 상황이라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높은 변동성의 원인이 되기에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본의 지금 상황은 비트코인 상승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외통수에 빠진 일본 중앙은행이 결국 버티지 못하고 금리를 올리게 되면 국제 채권 시장은 매우 불안한 상태가 됩니다. 특히 미국 채권 시장이 흔들리는 상황이 된다면 연준은 앞뒤 가리지 않고 다시 양적 완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연준의 지갑을 다시 열게 만드는 것은 경기 침체가 아니라 금융 위기라고 여러 번 설명드렸죠. 그러니 일본이 한계에 직면하는 상황은 단기적으로는 수많은 변동성의 원인이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연준의 양적 완화로 인한 자산 시장의 상승을 이끄는 중요한 신호턴으로 작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회를 노리고 지금부터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코로나 급락 이후로 급등을 이어가던 당시에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저점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실물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시장이 상승하는 게 말도 안 된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하지만 자산 시장의 상승장을 부르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통화량 증가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세상에 돈이 많이 풀리면 투자 자산들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상승장의 열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점점 다가오는 다음의 상승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붙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녹화 초반에 말씀드린 시바이누 업비트 상장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브리핑 드렸을 때 그때 매수하신 분들은 상당한 수익을 보셨겠네요. 저도 지금 수익 중이고요. 곧 정리할 겁니다. 이쯤 되면 돈봉남님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는 곳은 또 어딘가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험난한 투자 시장에서 살아남기란 어렵습니다. 유튜브에서 얻는 정보만으로는 역부족하죠. 실시간으로 소식을 받아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저희 DBN 컴퍼니는 상시로 소통할 수 있는 많은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야 멤버십 가입하셔서 멤버십만 모여있는 톡방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직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은 무료 채널도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 고정 댓글에 이렇게 남겨둘 테니까 거기로 들어오시고요.